붕아,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SEPN의 신제품 매직 드로잉 패드와 스마트 키보드입니다. 애청 타블렛이 아닌 처음으로 태블릿을 출시했어요. 최초로 16308사 레벨이 피랍을 지원하는 태블릿입니다. 아이패드나 갤텟 등 일반적인 태블릿은 피랍을 4096레벨까지 지원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탭 S7 FE는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작업이나 그림 공부용으로 사용했어요. 피랍이 4096레벨이고 만큼 원펜을 지원해 좋은 편이지만 제가 피랍에 민감해서 메인 작업으로는 피랍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메인 작업을 할 땐 피랍 때문에 이런 올인원 액타나 노트북과 액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시간이나 무게 문제 때문에 불편했어요. 이 제품은 16K 피랍을 지원하는 태블릿이니 메인 작업과 휴대성이나 배터리가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리뷰는 카메라와 소나 자잘한 것보다 성능과 펜, 색역 등 그림에 필요한 성능 위주로 리뷰를 할게요. 그럼 언박싱을 하면서 이 S7 FE와 직접적인 비교와 최신 버전인 S9 FE 플러스와 스펙을 비교해볼게요. 우선 매직 드로잉 패드의 가격은 799,000원이고 스마트 키보드의 가격은 99,000원입니다. 갤럭시 탭 S7 FE는 공식에선 단종됐고 네이버 쇼핑 최저가 기준 533,000원,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 128기가는 정가 799,9,700원, 혜택가는 705,600원입니다. 근데 혜택가가 쿠폰, 카드 할인을 제외한 로그인 결제 기본 할인가이기 때문에 혜택가로 비교해볼게요. 256기가는 828,900원입니다. 드로잉 패드와 같은 256기가로 비교하는 게 맞겠지만 128기가가 램 8기가, 256기가는 램 12기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램 8기가인 128기가로 비교할게요. 가격으로 봤을 때 드로잉 패드가 S9 FE 플러스보다 9만원가량 더 비쌉니다. 가격은 조금 아쉽지만 성능 면에선 어떨지 언박싱을 하면서 비교해볼게요. 제품의 박스의 정면은 제품의 일러스트가 있고 뒷면에는 제품의 사양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케이스와 본체의 박스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기본 제공이라 좋네요. 안에는 TPU 재질의 케이스가 있고 뒤에 펜을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있어요. 본체 박스를 개봉하면 본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박스에는 펜족 제거기와 일반 펜진과 필트심이 4개씩 있어요. 그리고 C2C 케이블과 충전기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좋네요. 두 번째 박스에는 드로잉 장갑과 보증서, 킥 가이드가 있어요. 16308사 레벨이 피랍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아이패드나 갤텟 등 일반적인 태블릿은 4096레벨이 피랍을 지원하지만 애정 타블렛인 아티스 프로 2세대의 라인과 같은 피랍이에요. 그리고 프로 2세대 액타의 펜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과 블루투스를 써야 하는 애플 펜슬이 정전식과 달리 S펜과 동일하게 EMR 방식으로 충전이나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 없어요. 아쉬운 점은 펜이 기울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펜 기울기를 쓰지 않는데 기울기가 중요하신 분들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뒷면은 애플 펜슬이나 S펜처럼 동그랗지 않고 평평한데 이 부분은 두 제품처럼 자석이 있지 않아 본체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석이 없는데 각재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애플 펜슬과 S펜을 사용했을 때 그립감이 불편했습니다. 자석이 없으면 펜이 굴러가지 않아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전체 구성품입니다. 본체의 액정은 애정 타블렛처럼 에칭 글라스가 적용되어 매트하고 약간의 종이 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태블릿은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 등 화질의 선명함을 위해 이런 재질을 넣지 않지만 이 제품은 그림을 중점으로 만든 제품이라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2160에
1440 QHD급 화질입니다. S7FE, S9FE 플러스 둘 다 2560에 1600으로 조금 더 높지만 해상도는 거의 비슷한 해상도예요. 12.2인치로 겔 대비 12.4인치와 비슷하고 3대2 비율로 드로잉 패드가 좀 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인다. 그래서 드로잉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사율은 일반적인 60Hz지만 S9FE 플러스는 90Hz로 겔 대비 주사율이 좀 더 높아요. 디스플레이 세격은 sRGB 109%와 NTSC 77%, 오도비 RGB 82%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탭 S9FE 플러스는 DCI P3 세격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세격을 몇 프로 지원한다는 정보가 없어 해외 포럼에서 찾아보니 세격 벤치마크의 결과는 sRGB 107.4%, DCI P3는 76.1%였습니다. DCI P3는 세격이 조금 낮았어요. 두 제품이 sRGB는 거의 동일하고 오도비 RGB와 DCI P3 중 쓰는 세격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회소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S9FE는 12만 회소로 좀 더 좋아요. 옆에는 얼굴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양쪽에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서 풍부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후면은 브랜드 로고와 13만 회소 후면 카메라 1개, S9FE 플러스는 8만 회소의 후면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펄 같은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펄 표현이 너무 과해 저렴해 보이고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무광이었으면 이쁘고 고급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AP는 미디어텍이 MT8771 칩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갤럭시 탭 S7, FE, AP인 퀄컴이 스냅드래곤 778G와 성능을 비교하니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했으나 지원 램 버전이나 부가 기능 등 기능들이 하이원이었어요. 잠시 후 벤치마크 점수로 자세하게 비교해볼게요. S9FE 플러스의 AP는 삼성의 엑시노스 1380으로 비교하니 성능과 부가적인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컸어요. 드로잉 패드가 가격 부분에서 S9FE 플러스보다 높은 가격인데 충전기나 케이스 등 추가 구성의 높은 저장 공간으로 가격을 비슷한 가격이라 쳐도 S9FE 플러스보다 전 버전인 S7FE보다 낮은 AP가 들어가 성능 면에서는 아쉽네요.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3D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볼게요. 우선 3D 마크를 QHD로 같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드로잉 패드가 좀 더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3D 마크 점수는 2456점에 1185로 3D 점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갤럭시 탭 S7FE 와이파이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긱벤치 점수를 비교해볼게요. 벤치마크 점수 결과는 총합 갤럭시 탭 S7FE가 싱글코어 1010점, 멀티 점수가 2653점, 그리고 3D 마크는 2456점. 매직 드로잉 패드가 싱글코어 741점, 멀티코어 점수가 1880점, 그리고 3D 마크는 1185점으로 갤럭시 탭 S7FE가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갤럭시 탭 S9FE 플러스는 싱글 761점, 멀티 2657점, 3D 마크는 2953점으로 두 제품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성능 면에서 아쉽네요. 배터리는 8000mAh로 많은 편이지만 S7FE와 S9FE 플러스는 1090mAh로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겔탭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 제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정리하면 그림에 관련된 기능과 비율은 드로잉 패드가 좀 더 좋고 해상도나 세격은 비슷합니다. 주사율과 AP 등의 성능은 S9FE 플러스가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은 스마트 키보드를 개봉해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메탈릭 재질로 깔끔하고 본체랑 통일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영문 자판이고 한영 자판 옵션이 없는 게 아쉽네요. 그리고 두 손 터치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4핀 방식으로 자성으로 붙어요. 이 접지 부분이 특히 좋습니다. 갤럭시 탭이나 일반적인 4핀 키보드는 힌지가 없어 각도 조절이 안 돼. 본체에 북커버의 각도로 조절해야 되는 불편함과 디자인이 완성도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힌지가 있어 바로 각도 조절이 돼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이쁩니다. 노트북 같은 느낌이에요. 각도는 175도까지 가능하고 무게는 본체의 599g보다 약간 더 무거운 615g입니다. 겔TV 북커버는 512g으로 100g 정도 무거운데 각도 조절할 때 본체의 무게를 버텨야 돼서 약간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품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그릴 건 예전에 그린 그림을 리메이크 해볼 거예요. 모닥불 앞에 있는 설화를 그려볼 겁니다. 이번 제품을 집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작업을 해보고 휴가를 가서 사용해봤어요. 태블릿이기에 노트북이나 액타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휴대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쿼드 스피커라 소리는 컸지만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 음질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본체와 키보드의 일체감은 좋았지만 키보드의 무게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필기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태블릿의 그린 느낌보다 액정 타블렛의 그린 느낌과 거의 동일했어요. 피랍도 프로 2세대가 동일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 장단점이 확실히 나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작게 설화를 그려봤어요. 이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PC 모드와 멀티태스킹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탭은 PC처럼 사용이 가능한 덱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매직 드로잉 패드도 덱스 모드처럼 PC 모드를 지원해요. 이런 PC 모드의 장점은 앱의 사이즈를 정해진 칸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 멀티태스킹에 좀 더 특화가 되었습니다. 그림 작업뿐만 아니라 작게 옆에 자료나 유튜브 등을 띄울 수 있어요. 보통 사이즈에 정해진 대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불필요하게 크게 창을 띄워 작업 영역이 줄었어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에서 좀 더 특화되었습니다. 퀼트의 좌우 두 칸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 작업 영역을 크게 못 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덱스나 PC 모드는 이 한계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을 넓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6.9 비율은 옆으로 비율이 넓어 도구창이 넓어도 작업 영역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런 3대2 비율에서는 시야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세로 비율이 커 사이드의 도구창이 넓으면 작업 공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PC 모드가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필기감과 피랍입니다. 이 제품은 X3 프로펜과 조합했을 때 필기감이 액정 타블렛과 동일했어요. 보통 이런 일반적인 태블릿은 에칭 글라스가 아닌 코팅이 안 된 강화 유리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S7FA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필름, 하나는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일반 필름이나 생유리는 미끄러지면서 필기감이 좋지 않아요. 종이 질감이나 저반사 필름은 비슷한 질감이지만 코팅된 유리와 필름은 약간의 질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펜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타블렛 펜들은 펜 터치를 할 때 펜 쪽에 약간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필기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같은 종류의 타블렛 펜이어도 차이가 있는데 와콤 원펜이 충격 흡수가 많이 안 되어 약간 딱딱한 필기감을 가졌어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펜 쪽에 들어가지 않아 충격 흡수가 안 되어 유리 그대로의 딱딱한 필기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에 인식되는 와콤 원펜이나 S펜의 필름 조합은 액정 타블렛과 필기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에칭 글라스와 X3 프로펜 조합으로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본 펜 또한 펜 쪽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기본 펜도 필압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필압 또한 기본 펜도 X3 프로 칩이 내장된 펜이고 X3 프로펜과 동일한 16384 레벨의 감도나 필압의 최대 압력도 400g으로 동일했어요. 일반적인 태블릿은 4096레벨에 최대 압력도 약간 낮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리트렉션 거리가 약간 있었어요. 펜이 필압이 동일한 아티스트 프로 16 2세대와 매직 드로잉 패드를 일정한 속도로 선을 그을 때 프로 16은 리트렉션 거리가 거의 없고 패드는 약간 리트렉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필기감과 필압이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게 이 제품이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색감이 좋았어요. 처음 사용할 때 겔탭처럼 자연스러운 모드, 선명한 모드처럼 채도 조절 기능이 없었는데 채도도 쨍하거나 낮지 않고 적당했어요. 기본 설정이 채도가 약간 붉은 톤 부분이 푸른 톤으로 표현돼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색온도를 알맞게 조절하니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S7FA도 동일한 기능이 있지만 매직 드로잉 패드처럼 미세하게 조정이 불가하고 한 칸만 올려도 보자연스럽게 노랗게 표현돼요. 디자이너 모니터와 sRGB 색역으로 비교하면 채도나 색역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색을 구현했습니다. 색역의 색 온도 등 갤럭시 S7 FE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은 지문 방지와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이 제품은 에칭 글라스에 매트한 질감이 추가되어 부들부들하고 지문이 남지 않습니다. 저번에 리뷰한 펜 디스플레이 16과 동일한 질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질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펜 디스플레이는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 아쉬웠는데 매직 드로잉 패드는 액타가 아닌 태블릿으로 기본으로 터치가 지원되기에 이 질감과 터치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플래그십이 아닌 태블릿은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품은 페이스 아이디가 지원되어 제품을 사용할 때 간단하게 잠금 해제가 가능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가성비와 디테일, 마감입니다. 완성도나 UI 등 세밀한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중저가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 듭니다. 제품 후면 마감 처리는 펄 느낌이 과해 저렴한 느낌이 나고 우측 액정 사이드를 누르면 쩌적쩌적 소리가 납니다. 마감 처리가 안 좋습니다. 이 쩌적거리는 문제와 가끔 노이즈가 생기는 초기 불량이 발견되어 제품을 교환받았는데 교환받은 제품과 전 제품 둘 다 우측 상단에서 쩌적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설계 문제나 마감 처리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UI와 제품의 효과음이 오래된 느낌이 났어요. 유튜브 앱을 켰을 때 겔탭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크게 뜨고 다른 브라우저로 유튜브를 볼 때는 화면이 다 가릴 정도로 크게 보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사용에 불편해 완성도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능이 아쉬웠습니다. 매직 드로잉 패드의 AP는 미디어텍이 MT8771 칩이 들어가는데 3년 전인 2021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 S7 FE 와이파이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778G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고사양 성능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이 제품은 AP가 성능이 낮아 램이 8GB에도 불구하고 앱이 튕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배경과 캐릭 여러 명을 넣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램 경고가 계속 뜨다가 튕기는 현상이 일어나 그리는 걸 포기하고 단일 캐릭터 그림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그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 작업에는 경고는 뜨지만 튕기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미디어텍 칩셋을 넣을 거면 차라리 디멘시티 시리즈를 넣었다면 성능이 준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점은 펜 포인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앱을 실행시키지 않고 화면에 펜을 거리를 두고 움직일 때 펜 포인트가 부드럽지 않고 버벅이게 따라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은 펜을 긋거나 그림을 그릴 때 선이 버벅거리진 않아요. 펜 포인트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드로잉을 때 평소에는 이렇게 액정과 간격을 두고 펜을 움직이면 펜 포인트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드로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펜 포인트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펜을 터치할 때는 포인트가 따라왔습니다. 펜을 떼면 다시 움직이지 않아요. 선을 딸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저는 드로잉을 할 때는 펜 끝보다 펜 포인트를 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은 손으로 터치해서 캔버스를 움직이면 이 버그가 풀렸어요. 클립 스튜디오 외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호환성 문제인지 업데이트로 해결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명암비가 안 좋았어요.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밝게 표현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채색 방식을 흑백을 사용하는 글레이징 기법을 많이 써서 좀 더 체감이 컸습니다. 태블릿에선 약간 어둡게 색을 깔거나 명암을 넣을 때 핸드폰이나 모니터로 볼 땐 좀 더 어둡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대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세 스펙에는 명암비가 1200대 1로 일반적인 1000대 1보다 높은데 감마값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감마값을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단점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두 손도로 키보드 한영 자판이었고 영문 자판인 거 괜찮아요. 영문 자판을 선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어 전환키 없는 거 불편하지만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근데 두 손가락 스와이프가 안 되는 거 웹서핑 할 때 진짜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그나마 마우스로 커버가 돼요. 태블릿이 슬림 모드일 때 자판이나 트릭패드로 화면을 못 켜는 거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다른 키보드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단축키도 누르면 슬림 모드가 켜집니다. 이건 키보드에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본체가 599g, 키보드가 615g으로 16g 차이인데도 이상하게 밀도감 차이인지 무게 차이가 큽니다. 본체보다 무거운 게 각도 조절을 할 때 무게를 버티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게 큰 단점입니다. 둘이 무게를 합치면 1.2kg 정도인데 부피가 작아서 그런지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구성이 아쉬웠어요. 트릭패드 양옆에 동그랗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다 언박싱 촬영 영상을 봤는데 이 자국이 초기부터 있더군요. 마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휴가로 여행을 갔을 때 기스가 나지 않게 가방에 5칸에 넣었지만 키보드가 이렇게 심하게 기스가 났습니다. 본체는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기스가 없지만 키보드는 플라스틱 프레임이라 내구성이 약한 것 같아요. 키보드는 아쉬움이 큽니다. 자, 장단점을 설명드렸어요. 보통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필름을 붙여도 펜이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요. 유리 딱딱한 느낌이 커요. 일반적인 태블릿과 다르게 에칭글라스와 충격수가 잘 되는 타블렛 펜 조합으로 필기감이나 사용감이 액타와 동일하고 필압의 감도, 최대 압력도 동일해서 액타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품의 마감에 UI나 디테일이 떨어져 중저가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 강했고 특히 성능이 아쉬웠어요. 갤럭시대 S9 FA 플러스보다 가격이 높지만 벤치마크와 3D 마크 점수 차이가 컸고 연식이 있는 S7 FE보다도 성능이 떨어졌어요. 레이어가 많은 무거운 작업을 하면서 경고가 뜨고 가끔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키보드도 무게나 내구성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펜포인트 오류와 명암비 문제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성능의 마감, 디테일은 굉장히 아쉬웠고 필압의 필기감 등 액타와 동일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장단점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기기 성능을 포기하고 그림의 기능에 몰빵한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블릿이 성능 외 필압이 감도, 필기감 등 디테일이 액타에 비해 떨어지기에 태블릿은 휴대를 하면서 간단한 작업과 스케치용이라 생각되고 액타가 메인 작업용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매직 드로잉 패드가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사용감을 느껴서 메인 작업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능이 떨어져 무거운 작업이 힘들기에 메인 작업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능만 좋았다면 메인 작업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2세대나 프로 버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성능, 명암비를 생각하면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 탭 S 같은 플래그십 제품이 좋을 것 같고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필기감, 필압을 원하시거나 태격 등 그림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매직 드로잉 패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SEPN에서 19주년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19주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최대 40% 할인과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최고 2,000달러의 상금과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이벤트로 최대 30일 출석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